안녕하십니까. 고태산 TV의 고태산입니다. 아이고, 드디어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봉길 김영관에서 드디어 성명 및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딱 TV에서 딱 봤을 때 걔는 그냥 그 굳건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 회견을 듣고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냥 기쁨이 하염없이 그냥 좀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뭐라 그럴까 이제 이 뇌가 그냥 흔들렸습니다. 자, 드디어 윤석열 대권 선언이 대성공이었다. 꽃길 출정 시 국회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사표를 던진 29일 서울 서초구 윤봉길 의사 김영관 아픈 지지자가 보낸 그 화환으로 꽃길을 방불케 했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많이 이제 대거 출동을 했죠. 윤 전 총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열린 김영관 아픈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줄지어 있었다. 지하철 양재 시민숲역으로부터 김영관 앞에 세워진 113개의 화환에는 윤석열이 답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희망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현수막 20개 정도에는 나무에 빼곡히 이렇게 걸려 있었답니다. 윤 전 총장의 사진과 윤석열 팬클럽 글자가 붙은 티셔츠를 입은 한 50대 여성이 공정, 정의 문구가 새겨진 빨간 우산을 들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고모 씨는 윤 전 총장을 보기 위해 3시간 30분간 광주에서 차를 타고 그 근처에서 숙소에서 이제 하루 묵었답니다. 모르겠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고모 씨라는데 광주 분들도 이렇게 직접 와서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윤 전 검찰총장을 이렇게 환영했나 봅니다. 와서 이제 보고 싶어 가지고 진짜 뭐 지역은 다르지만 이런 그 광주 시민도 참 시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자, 이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및 내빈들과 함께 지지자들 앞에 서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정진석, 권성동, 이종배, 정점식, 유상범, 윤주경 의원 등 행사 전 윤 전 총장과 티타임을 가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 왔다며 하루빨리 입당해 후보가 되는 것이 대권 승리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건 뭐 지금 이 흐름으로 계속 가면 반드시 20대 대통령이 윤석열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전번 19대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씨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제 했지만 그 흐름이 계속 문재인으로 가는 식으로 이번에 또 입장이 달라가지고 윤석열 쪽으로 흐름이 대세가 흘렀어요. 처음 이렇게 흐르게 되면 절대 변이 바이러스가 안 생깁니다. 계속 간다고 계속 가기 때문에 대선은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윤석열
쪽에 이제 붙는 사람들이 많겠지. 그래서 반드시 20대에는 저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통령 선서를 하게 될지 이게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제 흐름은 그대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윤 전 총장은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의원님들과 국민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언급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기념관 앞에서 의원들과 단체 기념 촬영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했는데, 이제 여기 분명히 또 이쪽에서 또 이제 또 지저댑니다. 계속 또 반드시 오잖아요. 지저대요. 근데 공정과 정의와 그 다음에 상식, 이것을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했지만은 사실과 다르게 국민한테 속속 들어오지 않았죠. 그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민은 그건 자기들 생각, 힘을 가진 권력자들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그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메아리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다시 찾겠다는 얘기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그 성명을 발표할 때, 야, 속이 시원하더라고, 속이. 이거 직격탄으로 그냥 문재인 현 정부를 그냥 쏘잖아요. 시원하게 그냥, 네? 봐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참 현 정부를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들이댄다는 것은 웬만한 배짱이나 이게 없으면 못합니다, 이게. 그런 대통령 제목이 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 것 같습니다. 자, 출마 선언문 낭독과 질의응답은 기념관 3층에서 이루어졌고 행사장 배경에는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라고 적혀 있었다. 윤 전 총장은 기념관을 나서면서 지지자들 앞에서 열망과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떠나는 길 지지자들이 몰려들다 50대 남성이 실신해 구체에 실려가는 일도 벌어졌다. 윤석열 이제 총장이 이렇게 갖다 댈 때는 이제 어떠한 낭만이 올 겁니다. 틀림없이 와요. 이제 그 여쪽에서도 막 이제 모해하고 막 우매하고 모함하고 없는 것도 사실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면은 깎아내리겠다는 것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알고 있습니다. 대비합니다. 들어와! 내가 맞받아 칠게. 이런 배짱과 패심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왜? 물러설 필요도 없지만 요번에 또 그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바로 고소 들어가잖아요. 제가 전번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확한 팩트 없이 그냥 유언비어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하면은 고소가 들어간다고. 그게 뭐냐면 명예훼손하고 뭡니까? 거기에 무고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딸 아주 그냥 바퀴벌레 같은 적군들을 그냥 딸 엮어가지고 이게 명예훼손 요새 세졌어요. 명예훼손 무고 이거 엄청 세졌습니다. 바로 법정 구속시킨다고. 그러니까 공감이 가지 않고 또 추측과 또 이런 자료가 없이 그냥 이거 만들어내면 큰일 납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빵에 들어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열었다가 30분도 안 돼 비공개로 전환했다. 잠깐 열렸던 계정에는 그 성렬이형 맞습니다. 애처가 국민 마당새 토리 아빠 나비 집사라는 소개글이 올라왔다. 아, 이게 애처가 국민 마당새. 근데 든든해요. 화면 속에 보면은 걸어가는 모습도 그냥 뭐랄까 뒷모습도 그렇고 앞모습도 참
그 대통령다운 걸음걸이와 또 이 표정과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역시 20대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윤 전 총장 측은 이제 베타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고, 자, 이낙연이 지가 또 얘기했습니다. 전 국무총리였죠, 이낙연 씨. 이낙연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출마 분노 자극하는 정치다. 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선언을 두고 대안 없이 국민 분노를 자극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니 뭐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분노를 자극하는 정치는 이게 참 민주당 그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 민주당 대표 이낙연 씨가 할 얘기입니까 이게 좀 팩트를 좀 멋있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 분노를 자극하는 그 말 한마디 여러 가지 행동 하나 했다고 그걸 국민 분노를 자극하는 정치라고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이 양반이 이거 이낙연 씨가 저 기자 출신이 아니야 기자 출신 그죠 기자 출신 이 기자 출신이고 이낙연 씨가 저 말씀하는 거고 또 때로는 저 성명이나 이렇게 자기 더불어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기자들 앞에서 우리나라에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자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평생을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녀. 평생을. 왜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 정치인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자들이에요. 언론인들은 이거 지갑 안 가지고 다녀. 세상에 이런 사람 이 기자들이 우리는 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을 때 중학교 때 제가 무관의 제왕이라 해서 펜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국회의사당 가보잖아요.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방문도 하고 거기 사람들 만나러 가면 기자들한테 믿게 안 보이려고 국회의원들이 깍듯이 합니다. 예? 깍듯이 해요. 왜? 조금이라도 책 잡히면 그냥 바로 그냥 글로 아니면 기사로 그냥 보내가지고 국회의원 하나 보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가지고 있는 게 펜대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 펜대. 이 기자들이 아시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언제 어디서 이거 육하 원칙 있잖아요. 어떤 이게 있으면은 사건이 났으면 정확하게 보도를 했는데 이 기자들이 자기들이 보도하면 지들이 판단을 내려요. 판단은 누가 내려야 됩니까? 판단은 시청자 국민이 내리는 건데 자기가 판단해요. 이거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그런 기자들이 많아요. 그게 뭐 조중동이나 다 똑같아요. 사이비 기자나 지방 기자들이나 다 똑같다고. 평생을 밥 벌어먹고 다니는 게 이 기자들이에요. 기자들 남 등쳐먹고. 그거 한번 내가 여기에 대해서 기자분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려면 주세요. 제가 뭐 다 자신 있게 얘기할게. 기자들이 뭐 정확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 그냥 먼저 정권이 바뀌면 그냥 그 정부에 대해서 청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말이야. 어떻게든지 말이야. 찬양하고 띄워놓고 이제 정권 말기 되면 이제 서서히 해가지고 또 비판하고 그때는 이제 올바른 소리예요.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 우리나라 그 기자들은 십성이 그래. 백악관 가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서 영어로 질문하는 오바마가 얘기할 때도 뭐 옛날 얘기해서 뭐하지만 오바마가 얘기해도 한국 기자 나와서 한번 질문해보자니까 말 한마디 못하잖아. 영어도 제대로 못해. 이게 거기 준비를 했어야지. 거기 왜 그냥 만약에 나한테 그런 대통령의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에 한두 가지는 딱 생각하고 가는 게 기자의 정신이지 말이야. 에? 언론 우리나라 썩었어. 그 기자 출신이 누구야? 이낙연이야. 이거 음영해가지고 말이야. 말도 아주 조용하면서
조용조용이 아니죠. 속에는 그냥 구렁이 그냥 그 뭐 한 100만원은 들었을 거야. 그 말투부터가 아주 영 기분이 안 좋아. 이 말을 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으로 시원시원하게 얘기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해지. 그냥 말을 그냥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그냥 포장을 해 포장. 이낙연. 이게 이낙연 가운데 자가 무슨냐면 낙선할 낙자야. 이게 낙선한다고 이 사람 되지도 않아. 여기는 이재명이가 여당 쪽으로 가겠지만 모르죠. 또 이게 공작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이 상응한 게 참 이게 여당 쪽에는 이제 이재명하고 이제 이낙연인데 이낙연 씨 뭐 과연 꿈꾸지 않은 게 참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거기 다 줄줄이 보면 그냥 요번에 경선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막 우후죽순으로 막 나와가지고 자, 이 전 대표는 이날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북 콘서트를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 비전이 드러나지 않는 선언이었다며 혹시나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 이거를 저도 이제 윤석열 그 총장님이 이낙연 씨가 어떠한 성명을 또 선언할 거 아닙니까? 대선 선언을 하게 되면 절대 비판하지 마십시오. 싸울 적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함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이낙연 씨하고 같이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평해도 그냥 눈만 껌뻑거리시고 그냥 침묵으로 무관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님. 그는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2년 평양적인 죽창가만 부르다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고 진단한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더군다나 매헌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꼬집었다. 원래 윤석열 씨는 그 말 속에 의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국가, 국가.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내 결의, 내 민족. 이게 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 뜻풀이하면 다 공통점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이분은 윤석열 씨를 이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정치에 들어갈 때는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런 거 다 맞받아칠 준비가 다 됐다고. 예? 윤석열 하나면요. 이 사람 한 분이면 여당 대선 후보 20명보다 낫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 봐. 이낙연, 이재명, 최문순, 추미애, 이광재, 또 저 이장 출신인가 누구야? 김두관 이상한 것들 나오잖아요. 또 거기에 또 누가 난 또 거기서 또 윤미향이가 나왔으면 좋겠어. 또 윤미향이 나와가지고 또 이거 대선 출마한다고 선언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보다 20명보다 나은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자, 이어서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지은 데 대해 하루라도 더 빨리 추경을 처리해 어려운 국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지혜를 모을 단계라며 상위 20%라고 해서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정부 재난지원금을 80%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은 안 바래요. 또 돈 잔치 하려고 그래요. 돈. 야, 이게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 자기 사재 털어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 낸 거 우리 받는 건데 공치사하게 말이야. 80%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 빚이 지금 1705조에 500조, 1705조. 지금 2000조까지 가요. 660조가 언젠데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660조가 지금 얼마야? 1800조로 도달하고 있어요. 1인당 빚이 얼마나 2천만 원이야. 이게 나한테 피부로 안 올 것 같죠? 봐요, 좀 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국민들 생활과에 후달리지. 코로나에 사람 죽지, 장사 안 돼가지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나자빠지지, 자살한 사람도 한두 명인지 알아요?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이웃들 보면 아주 죽겠다니까. 에? 여기다가 뭐 80%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준다는데 받을 때는 좋겠죠. 그게 다시 따따따따따 한 200번을 가요. 200으로 가정사에. 그러면 막 생활고에 주고 가지고 사람들 스스로 자결하는 사람들, 예? 심지어 저쪽 저 숲속에서 막 목매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봐봐. 우리 옛날에 저 이승만 시절에, 이박사 시절에 그 생활고에 힘들어가지고 취직자리 못 구해가지고 사람들 그 여기다 이거 달고 취직 구합니다 하고 옛날에 그 시절이 뭐 멀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더 잘 알죠. 껐다가면 선거 때 되면 이거 뭐 정부가 뭐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말이야 80%까지 20%는 뭐 잘 사는 사람은 안 줘도 된다는 얘기야. 뭐야 80%까지 뭐 지급한다고 그런다고. 예? 여당 저기 저 이낙연 씨 그런다고 당신 안 돼.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승부를 하라니까. 예? 그러면 서로가 양쪽에서 박수 치고 잘하는 건 잘하고, 물론 또 야쪽에서도 여당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도 쳐줄 줄 아는 그런 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비판적으로 하지 말고. 자, 고소득자라도 정부가 마련한 신용카드 캐시백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과 관련해 민주정부를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는, 예? 이 전 대표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의 후보 단일화. 야, 아니 무슨 후보단이야. 이광재 씨, 당신이 뭐 얼마나 인지도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데 당신은 노무현 시대 그 노사모 일원 아니요. 어? 그 이광재가 한다 해서 뭐 정세균 씨가 해봐야 당신 당연히 먹히는 정세균 쪽으로 가고, 어? 이낙연 씨로 가겠지. 그냥 들놀이야, 들놀이. 사람들이 당신 생각도 안 해. 어디다가 그 뭐 저걸 하고 그래. 예? 참.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이런 저기 대통령 후보라면 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뭐 연대 백날 해봐야 어차피 그쪽에서 한 명이고 야당에서도 한 명이고 또 2명 나와도 혹시나 또 예비 혹시 안 될 경우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또 야 내가 퇴임 후에 이거 잘못돼가지고 저 전두환처나 노태우나 말이야 박근혜나 이명박처럼 빵에 갈 수가 있으니까 이걸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있어야 되는데 요놈도 못 믿고 저놈도 못 믿고 요놈도 믿어봐도 이놈이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대통령이 돼도 출범하면서 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껄끄러우니까 부담이 갈 거란 말이야. 그럼 부담이 가면은 조사를 해야 됐거든. 왜? 국민들이 여론이 그러면 나도 이거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재명 믿었다. 이재명도 아주 생긴 거 봐보세요. 누나를 봐봐. 김부선 문제도 그렇고 그 형수 쌍욕할 때부터 이거 참 그건 뭐 꼬투리 잡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막 욕을 할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도 참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좀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참 거시기 해요. 좀 안 됐어요. 예. 그 뭐냐면 대통령 임기 다 끝나니까 그 밑에 있는 놈들 다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그냥 또 이제 여당 후보 이재명 이렇게 딱 그쪽으로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참 안 됐어요. 네. 죄는 받아야지. 죄는. 네, 죄는 받아야지. 잘못된 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일반 국민도 아니고 최대의 권력자도 국가를 경영했던 권력자도 가서 살아야 됩니다. 왜?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도 그래 왔듯이
절대적으로 정치 보복이 아니라 시원하게 살다 오십시오. 거기는 이제 가족들이 다 들어갈 수도 있어. 지금 아들 문제도 뭐 6,900만 원짜리 뭐 어쩌고 가지고 뭐 또 야 이렇게 하고 문준영 뭐 또 영부인도 참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각하 잘 생각하셔가지고 올바른 처신을 해서 거기 빨간 벽돌에 안 가길 바라겠습니다.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만 믿으세요. 거기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이분들 믿어봐야 자기가 만약 대권 잡으면 그냥 발로 찹니다. 그게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모든 게 흐름에 앞전에 과거가 쫙 나오잖아요.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가 우리가 역사를 훑어보면 그 권력에 해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막 뒤통수 치고 그러니까 아무튼 올바른 그 판단을 내리셔서 누가 좋을까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아유 참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매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성명을 발표했지만 지금 현 대통령이 또 걱정돼요. 아유 이게 역사가 되풀이 돼가지고 계속 계속 대통령들이 빵에 가는 일이 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되풀이 되면은 참 오늘 참 저녁에 참 씁쓸합니다. 이게 결과가 뻔하게 나올 텐데 강 건너 불 건너 이렇게 불이 보이는데 저 불난집이 보이는데 그냥 여기서 마칠게요. 예, 고태선 TV의 고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